제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불황 속에서 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절박한 실정입니다. 매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시 재정 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4.24% 증가한 5,669억 원 규모로 일반 회계는 4,960억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709억 원으로 세출 예산의 내실을 기하여 예산의 건정성과 효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여러 곳 자치단체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위원은 각종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건설공사, 토목공사 등에서 설계나 시공 기법을 예전의 설계 기준이나 공사 기법 그대로 답습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를 절감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한다면 제천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짐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종 건설공사 예산 절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건민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시 시정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건설행정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성명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예산 절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3억 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등 12개 부서에서 총 60건 총액 사업비 3,062억 9,600만 원의 사업이 총괄 계약된 이후에 2015년도 확보 예산 82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차별 차수 계약에 의거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부침 자료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차수별 공사 착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신규 사업 중 사업 표지로 편입되지 않는 공사는 3월 중에 집행 및 입찰 공고 후에 4월 초에 대부분의 공사를 착수하고 3월, 4월에는 계약심사일에 산지 농지정영허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 인가 협의, 사전 환경성 영향평가 용역,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교통 영향 평가 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및 지작물이 편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추진 후 공사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4년 부서별 자체 설계 실적 등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등 7개 실과 346개 사업 112억 100만 원에 대해서 자체 설계를 추진하여 실시 설계 용역비 약 7억 7,600만 원과
사전 계약 심사 결과 44건에 3억 1,600만 원, 일상 감사 결과 16건에 5억 3,6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추가 사업 현황 등 세부 내역은 부침 2, 3, 4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에 시행할 각종 건설 사업 중에 실시 설계 용역 및 조사 측량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1억 미만의 소액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실정에 맞도록 자체 설계팀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어 건설과 등 147건에 대한 사업비 65억 8,600만 원을 자체 설계 추진해서 약 3억 8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조기 사업 발주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건설 사업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 및 자체 설계 추진 중에 설계 내역 검토 과정에서 오류나 과도하게 설계된 내역에 대해서는 직원 상호 간 교차 검토와 심사를 통해서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공사 집행 이전에 계약 심사나 일상 감사를 실시해서 과도하게 설계된 내역을 다시 한번 조정해서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공사는 이중물착과 토공, 포장공의 중복 투입 등 예산 절감을 위해서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병행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조달 원가 검토 및 조달 계약을 의뢰해서 과도하게 계상되거나 잘못 적용된 품목 및 단가 등을 수정 보완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되는 각종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에서 오류 및 과도하게 설계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 심사를 통한 적정한 설계는 물론 현지 교통량, 기후 조건, 지형 지질 여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 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합되는 공법 선정과 기준의 선별적 적용을 통한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경제는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시민들이 경기가 활성화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포장 및 철근 사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각종 토목, 건축공사, 농로 및 마을 안길 포장 등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년 반복되는 건설 공사가 관행으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전의 설계나 공사 기법을 답습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시에서는 그 토목이나 건축, 또 전기 설비, 기타 소규모 시설 등 많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제도에 다소 늦은 기술 습득이 다소 미흡해서 다소 보시는 분에 따라 시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부의 그 낭비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2013년, 2014년 최근 2년간 우리 시에서 발주한 콘크리트가 사용된 마을 안길 포장 등 각종 도로 공사가 217건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콘크리트 사용 비용만 20억 이상이 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농로 포장, 마을 안길 포장에서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일괄적으로 20cm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20cm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대다수의 지금 말씀하시는 콘크리트 포장은 소규모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건 사업으로 시행되는 마을 안길이나 농로의 경우는 그 지역적인 특성상 과거에 1990년도에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그 시달된 소규모 시설 설계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그 포장판에 적정한 설계 힘 강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지지력과 파손 방지를 고려해서 20cm 이상으로 설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규정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 농로나 마을 안길은 교통량, 집안의 구조, 통행 차량의 하중 등에 따라 설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생긴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20cm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 상황에 알맞은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면 10%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기존 관례를 답습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과장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억 4천만 원의 예산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비록 그 소규모 공사지만은 집안 여건이나 교통량 그런 것들을 꼼꼼히 감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괄 적용한 면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로 이제 기술력이 부족한 그 행정 조직의 구성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소규모 사업 특성상 많은 사업 건수를 그 소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그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그 콘크리트 속에 넣어서 구조물의 장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철근인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예. 철근에는 연관과 고강이 또 있습니다. 건설 공사에서 철근의 종류를 잘 선택해도 막대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근이 사용되는 각종 공사에 고강을 사용해도 되는데 연강을 사용한 것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모든 설계 도면을 재검토하여 외주 설계 발주 시 고강을 사용해도 되는 것에 연강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준다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주요 그 구축물 중에서 콘크리트의 인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철근을 쓰게 되는데요. 철근에는 그 항복 강도에 따라 이제 연강과 고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구축물의 종류나 그 단면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정한 강제가 설계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철근을 비롯한 주요 자재 선정 시에 별도의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검토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철근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콘크리트는 저강도인데 고강도 철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피성 파괴 현상이 일어나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제인 염화칼슘을 도료에 뿌립니다. 혹시 적정한 염화칼슘 살포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 현재로는 우리 제설제로 주로 쓰이는 건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별도의 살포 기준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의 그 특성인 기온하고 제설 양에 따라서
그 적정 비율을 섞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염화칼슘은 도로 차량이나 인도에 통행은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차량을 부식시키며 특히 도로 곳곳에 구멍을 내는 도로 파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환경 정화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요. 도로 보수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염분에 의해 가로수들이 죽어가고 보식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그 지적하신 대로 염화칼슘 피해라는 그 차량 부식이나 그 도로상의 그 부식에 따른 거북등 현상, 또 포토, 하천 유입에 따른 환경오염, 비산노문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제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살포 방법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물에다 풀어서 하는 그 염수액을 뿌리고 있고, 시내 도로의 이면 도로는 염수액에 소금을 섞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외곽 지역의 주요 고갯길이나 그 이면 지역에 대해서, 이면 도로에 대해서는 염수에다 소금과 모래를 같이 섞어서 비로 좀 낮춰서 살포를 해서 제설 피해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그 우리에서 한 해 동안 제설제 구입 비용으로는 약 3억 7천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적은 양으로 그 효과를 높이고 피해가 적게 하기 위한 그 시험 살포도 금년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실시를 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올해부터 좀 많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기관 단체를 보니까 자체 설계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시 단체가 시군이 많은 걸로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는 자체 설계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본청하고 사업소에서는 그 자체 설계만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이 많은 그 시민행복과에서는 동지역과 읍면적의 북부지역, 또 면적의 남부지역 세 개 부분으로 나눠서 합동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는 공사의 종류나 특성, 또 사업 건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또 본인의 기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하는 합동 설계반을 편성해서 집합 설계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설과 자체 설계반 운영 계획을 보면 운영 기간이 1월 2일부터입니다. 타 시군은 공사 중지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십 명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 기간에 합동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 경영이 많은 선배 공무원들이 신규 직원들에게 설계 기법도 전수하시고 서로 설계를 돌아가면서 검토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들의 설계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과거의 관행 답습이 아닌 능동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에 맞게 구조물별로 구조 검토를 하여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시설물과 복법으로 설계 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포장 공사도 제대로 구조 설계를 해서 읍면동의 표준 도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공법을 도입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와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예. 하시겠습니까? 예, 그 대상 사업의 특성이나 그 규모 종류에 따라서 새로운 공법 적용은 물론이고 끊임없는 업무 연차를 통해서 그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절감 방안을 포함하여 각종 건설공사 예산 절감 계획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건설 기술은 신속하게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여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출한다면 각종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예산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천시의 미래를 보고 각종 건설공사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절감된 예산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긍정적인 과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예, 마무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건설 사업 관련해서는 그 다소 많은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폭넓게 자치의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